안녕하세요. 달림에서 내 안을 걷는 호더스 위드인입니다. 저는 30대와 40대를 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최고의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평일엔 진료하고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학회, 선배들과의 저녁 자리, 인맥을 쌓아야 했고 공부도 해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춘 그 순간을요. 모든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주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아내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 달린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 곁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은 진짜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멈추고 나서야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모르는 걸까요?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갑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기분이 나빠졌나요? 입 밖으로 말이 나왔나요? 아니면 속으로 삼켰나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사실 이 패턴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알림이 오면 확인합니다. 뉴스가 화가 나면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의 SNS가 부러우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반응하며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기준으로 약 6분에 한 번꼴입니다. 6분에 한 번씩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들 중에 내가 의도한 것은 몇 번이나 될까요? 알림이 와서 받고 재미있어 보여서 클릭했고 뭔가 불편해서 짜증을 냈고 자극이 먼저였고 나는 그냥 반응했습니다. 이 패턴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몇 년이 되면 어느 날 밤 이런 생각이 찾아오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한국의 테드라 불리는 강연 플랫폼 세바시가 있습니다. 15년간 4,000편 이상의 강연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그 강연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구범준 PD는 책 마음을 잃는 감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강연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한 박자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격차는 바로 그 공간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찰나. 누군가 차갑게 말했을 때 바로 화를 내기 전에 잠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반응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면 그 공간이 없는 사람은 평생 자극에 반응하며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남들이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자극이 오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내 삶인데 내가 없어집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 달린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반응이었습니다. 주변의 기준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성공해야 한다는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범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직전에 딱 한 가지를 묻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내 감정을 잃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5년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골먼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IQ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인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골먼은 이 자기인식이 모든 감성 지능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결정도, 삶의 방향도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존 카바치는 그 이 책 어디를 가든 거기 있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 사람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전에 딱 한 박자.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 찰나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일정이 사라졌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강제로 주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공간이 불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 반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 사실 많이 피곤했구나. 아, 나 사실 아이들이 보고 싶었구나. 아, 나 사실 이렇게까지 달려야 했나 모르겠다. 그 목소리들이 자극에 반응하느라 묻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오래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사느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코로나가 끝난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주말 세미나 대신 가족과 함께 하고요.
인맥 모임을 안 나가고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한 박자 멈추려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생기고 나서 같은 하루인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격차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난다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마음을 잃는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거대한 멈춤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바로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찰나의 질문이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자극을 던져올 것입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더 자극적으로. 그 소음 속에서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을 잃는 사람이 됩시다.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내 삶의 운전석에 있습니다. 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호도스 위드인과 함께 내 안을 걸어가십시오. 내 안을 걸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